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사무실을 자랑해줘 홍영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이제 설 연휴도 이제 지나고 이제 잘 보냈을 텐데, 이게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서운한 게 뭐냐면 본가에만 막 너무 시댁에만 오래 있고 자기 이제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 이제 뭐 안 가거나 짧게 가면 이제 서운해 하니까 항상 이렇게 형평을 이뤄야 될 것 같아요. 뭐 선물을 드릴 때도 비슷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갈 때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가끔 이제 설 때 만나면 이제 또 형제들이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상속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경우 있는데, 오늘 그런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차 홍영기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류분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류분 사건은 네. 법정 상속분을 이제 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네. 수 있는 사건인데요. 네. 상속을 받지 못하셨을 때 네. 법정 상속분의 뭐 일정 비율을 네. 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뭐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아들 선호선상에서 아들만 이제 막 챙겨주고 아들한테만 전 재산을 막 증여하거나 상속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딸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그래서 딸들을 위해서 이제 생긴 제도다. 이렇게 상속에서 배제된 가족을 위해 생긴 제도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 주는 게 아니죠. 원래 받은 상속분의 절반만 주는 게 유류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재산이 10억이었다. 근데 자녀가 2명이었다. 2명이면은 일반적으로 상속분이면 아들 딸 평등하게 5억, 5억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0억을 전부 다 아들한테만 줬다. 그럼 딸이 원래 몫의 5억을 받는 거야? 어떻게 5억의 절반이 2억 5천만 받는 거죠? 네, 2억 5천. 그러니까 법이 형평을 이룬 거예요. 사실 우리 유류분이라는 거는 뭐 고인의 뜻도 중요하죠. 내가 뭐 아들 더 주고 싶은데 왜 법에서 관여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인의 뜻에 따라서 뭐 아들을 더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을 하나도 안 주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딸에게도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민법에서 적절하게 이제 그 균형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상속분이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절반만 주는 걸로. 저는 굉장히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거든요. 이게 위헌이다. 당사자의 또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 재산을 뭐 아들 주던 딸 주던 뭐 애인을 주던 뭐 기부하던 다 쓰던 본인 마음이지 왜 법이 관여하느냐, 왜 이런 이제 반론도 있거든요. 홍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사건을 하다 보면은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잘. 뭐 고인께서 이제 의지대로 하신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 이제 뭐 당하는 경우도 있죠. 고령이시고 이러셨다는. 예를 들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이제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어떤 여인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이 이제 막 샤바샤바 꼬시는 거야. 소위 말해서 막 이제 꽃뱀 같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한테 이제 접근해가지고 막 그거를 재산을 막 자기한테 달라고 전 재산을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니면 또 막 무슨 뭐 요양보호하다가 뭐 거기서 또 만난 여자한테 또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거 문제 되면 무슨 소리냐, 자발적으로 증여한 거다, 다 증여계약서 다 받아가요. 그럼 나는 가족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유류문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는 거 한 번도 못 받죠. 그나마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류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많이 이렇게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유류분으로도 또 어느 정도는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제도 여러분 꼭 필요한 제도니까 유류분제도가 좀 제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좀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유류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유류분제도 꼭 필요하다. 자, 오늘 사건도 이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권리구제를 받은 아주 그런 사건이었죠. 아주 정말로 유류분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는데, 자, 이게 실제 사건이죠, 이것도? 각 지방의 어떤 지역에 실제 이제 조정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거고,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의뢰인께서는 따님이셨는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 두 분에게만 그 상속을 주셔서 따님께서 이걸 받지 못하셔서 저희가 이제 유류분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아들들만 다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얼마나 따님 입장에서 서운하시겠어요. 아들 하나 있고 뭐 다른 자녀 있으면 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만 다 주고 딸은 하나도 안 줬다. 홍 이사님, 만약에 홍 이사님이 뭐 그런 경우라고 칠게요. 뭐 아버님께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 다 줬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럼 말도 안 돼. 소송해야죠. 가족한테 소송해.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죠. 너무 억울하죠. 우리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소외됐었다고 느낄 때. 차별됐을 때. 아니, 저 사람만 왜 이뻐해 주느냐. 부모님도 왜 오빠만 이뻐해줘. 왜 아들만 이뻐해줘. 딸은 왜 차별해. 똑같은 자식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서운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따님분이 굉장히 서운하셨겠네요. 예, 따님분께서 부동산이 모두 다 아들들에게 넘어가서 이제 매우 서운하셨습니다. 서운하셨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류분 청구를 이제 의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더니 아들들은 뭐라고 할 말이 있나요?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들들은 우선 아버님의 뜻이다. 아버님 뜻이다. 아버님 뜻이다. 아버님이 다 줬는데 무슨 상관이냐? 전 재산 주던 말도 무슨 상관이냐? 그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또 완전 틀린 것도 아니야. 아버님이 다 주셨다는데 왜 네가 상관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류분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좋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니까 아들도 더 가져가세요. 아들도 더 가져가는데 그래도 딸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류분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유류분 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했더니 어떻게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금융 계좌들을 조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부동산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현금으로 계좌 이체된 금융재산도 줬어요. 금융재산도 이제 많은 부분이 이체된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이제 다 합쳐서 유류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만 준 걸로 알았는데 조회 보니까 금융재산까지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든지 적금 그런 금융재산까지도 아버지가 나는 안 주시고 오빠들한테만 줬다. 아니 남동생한테만 줬다. 와, 홍시장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은 부모님에게는 제가 딴 얘기는 안 하겠고, 저는 이제 저 몰래 받은 그 형제나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제 몫을 꼭 찾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모님의 진정 어린 뜻일 수 있지만 또 이럴 수도 있어. 이제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거나 완전히 치매면 사실 법률형에 무효지만 이제 살짝 치매가 오신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노쇠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경우가 있어.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자녀가 옆에 가가지고 막 잘하고 막 부모님을 소위 말하면 꼬드겨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거 급하니까 이거 잠깐 이거 내 명의로 해줘. 아니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도장 맡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 재산이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 다른 자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이거 부모님 뜻이다. 이거 봐라. 다 서류상으로는 다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럼 정말 다른 자녀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최후의 보루가 뭐라고요? 유류분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정말로 불효자식이야. 딸이 예를 들어서 불효자식이어가지고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않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불효해가지고 부모님이 괘씸해서 안 줬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께서 다른 어떤 이유로 불가피한 이유로 불가항력적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만 줬다.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유류분 청구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필요한 제도이죠. 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산 같은 거는 조회를 했어요? 일단 수표 출금이 있어가지고 수표 출금. 네, 수표 출금이 딱 나와서 저희가 그럼 이 수표 출금한 내역을 좀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금융기관에 조회 신청을 했고요. 네. 그 조회를 해서 회신을 나왔어요. 받아보니까 그 아드님이 서명을 하신 게 자기 안 받았다고 했으면서 야, 우리 홍 변호사님 정말 잘하셨네. 왜냐면 이건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보통 수표 출금 같은 경우에는 찾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거 배서를 누가 했느냐 그것까지 찾아냈다. 와 정말 그거 대단한데요. 그거 상대방이 본인이 배서한 게 딱 나오니까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겠네. 그것도 인정받고 법원에서도 그러면 인정을 해줬겠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면서 판결 전에 그래도 이제 형제분들이니까 그렇죠. 한번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거랑 비슷해. 옛날에 우리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도 그 비슷한 경우가 나왔던 것 같아. 그 형제들이 이제 다 있는데 삼형제인가요? 나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형들이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막내만 배제시켜가지고 막내가 이제 조금밖에 자기들만 유리하게 이제 합의서를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사건인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우리 홍 변호사님 열심히 이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 막내 아들이 이제 다 거의 다 받을 수 있게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형님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사과하니까 이제 또 동생이 착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우리 의뢰인하고 뭐 형제분도 그래도 그나마 또 합의가 됐으니 다행이네요. 네, 저희 의뢰인께서도 어쨌든 형제들이기 때문에 뭐 좋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판결까지 가지 말고 맞아요.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합했으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그렇게 해서 법대로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진짜 법대로 했으면 뭐 상속분대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위류분을 인정했으면 소송까지도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는데 뭐 어쨌든 형제들이 그럼 화해를 좀 한 건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화해를 하셨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따님에게 많이 이제 주지 못한 걸 인정을 한다.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준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제 뒤늦게서 이제 딸의 이제 존재를 인정하고 주겠다. 그래도 뭐 어찌됐건 뭐 형제들끼리 판결까지 안 가고 조정으로 잘 끝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뢰인분들도 굉장히 좀 만족해 하셨겠네요? 네, 의뢰인분께서 매우 이제 잘 끝나서 만족하셨다고 하시면서 또 감사의 글도 감사의 글까지? 와, 우리 홍 기사님이 좀 감사의 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의뢰인이 보내주신 감사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오빠와 동생이 전 재산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 이전해간 것을 알게 되었고 피를 나는 형제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아 혼자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다 해보자 하는 마음은 먹었지만 수중에 돈도 없었고 아는 언니 집에 겨우 방학한 내조 살고 있는 저에겐 산 넘어 큰 산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양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고 변호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일처리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소송 과정에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뜻한 가족처럼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저에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의지할 곳 없는 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느라 소송 진행하는 동안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 못했는데 모두 마무리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처럼 내일처럼 함께 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홍경기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뢰인 누구누구누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의 글에 의뢰인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죠?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너무 잘 적어주셨는데 의뢰인이 굉장히 그렇게 힘드셨구나. 네, 이제 또 가족 간의 다툼이어서 더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적이 많아요. 정말 힘드셨는데 그래도 잘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홍 변호사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의뢰인들을 위해서 또 실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홍영기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